자, 이번 시간에는 23년 3회차 전기산업기사 회로이론 복원 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회로이론이 계속 수치가 바뀌고요. 단만에서는 진짜 안 됩니다. 기초를 좀 싸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61번 볼게요. 자, 61번은 비교적 쉬운 문제인데 기본 정연파의 파고율은 그랬어요. 이 파고율이라 하면 시료값분의 최대값이죠. 자, 근데 최대값이 시료값의 기본 정연파는 루트 2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 전류라면 최대값이 루트 2i, 그 다음에 시료값은 그냥 i로 표현되니까 루트 2가 되겠죠. 자, 루트 2는 1.414.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루트 2는 사실은 시료값을 최대값으로 환산했을 때 이렇게 계산되는데 시료값에 있는 분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료값의 분모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1번은 2번이 정답이고요. 62번 볼게요. 시정수 값이 클수록 과도현상은 어떻게 되는가 그랬습니다. 자, 시정수가 뭔지 아시죠? 이 시정수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그냥 정상값에 원하는 목표값에 63.2%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실 건데 실제로 물리학에서는 자연수의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시간이에요. 알겠죠? 이렇게도 기억해야지 풀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시간으로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시간 개념이게 되기 때문에 시정수 값이 크다라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잖아요. 이 값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뜻은 뭐다? 바로 자, 과도연상이 길어진다. 이런 뜻과 같은 의미죠. 시간이 오래 지속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3번이 적당한 답이겠죠. 3번입니다. 63번 볼게요. 자, 63번도 쉬운 문제인데요. 기본파의 60% 상고조파와 80% 오고조파의 전압의 외역률은 그랬는데요. 외역률을 구하는 식은 비정연파가 발생을 하면 기본파의 시료값분의 자, 고조파의 시료값. 자, 이게 최대값이면 고조파의 최대값 적용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기분의 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외역률. 근데 기본파를 100%로 잡아서 상고조파, 오고조파를 환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파 적용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1이니까. 그러면 상고조파는 60%니까 그냥 합이 아니라 반드시 루트 제곱이야.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60%면 0.6의 제곱, 그 다음에 80% 0.8의 제곱. 요건 1로 나오겠죠. 그래서 외역률이 1이 되겠네요. 1번이 맞습니다. 64번. 64번은 어떤 회로에 흐르는 비정연파 전류가 5 플러스 10루트의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5루트의 사인의 3오메가 t라면 이 경우 비정연파의 시료값은 이것도 이제 비정연파 고조파인데요. 여기 전류식을 보고 이런 파악을 하시기를 자, 사인, 코사인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얘는 직류분이에요. 5는 직류분.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를 보고 기본파라는 게 파악이 되시죠. 여기 있는 이 파는 무슨 파? 기본파예요.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얘는 오메가의 3배. 그러니까 무슨 파다? 얘는 고조파 중에 기본파의 주파수가 3배가 되는 상고조파란 말이에요. 요 파형의 시료값을 구하라 그러면 시료값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반드시 성분이 다르니까 루트 제곱의 합으로. 자, 직류분은 그대로 적용하고요. 기본파의 시료값, 알겠죠? 시료값 환산할 때 반드시 시료값 정리해야 되니까 기본파의 시료값은 루트 1을 뺀 거죠. 그래서 10의 제곱. 그 다음에 상고조파는 여기 있는 이게 최대값이고 시료값 환산은 루트 2 떼니까 5의 제곱. 그죠? 그래서 루트 150 나오네요. 자, 얘는 대략 12.3 정도 나옵니다. 자, 정답 4번이 되겠네요. 65번 볼까요?
자, 과도현상이죠. 자, 우리 회로에서 과도현상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항상 출제되는 유형이죠. 다음 회로에서 스위치를 닫은 후 T는 2초 후에 흐르는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했어요. 자, 문제를 보시면 RL 직렬 회로에 직류전압 인가했어요. 이건 과도현상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과도현상은 항상 출제되니까 꼭 기본 회로 기억해 두시고, 자, 지금 R이 1옴이고 L이 2헬리인데, 자, 여기서 2초 후에 전류를 구하랬잖아요. 2초는 시정수를 계산해보면 RL 직렬의 시정수는 R분의 L이고 R이 2고 R이 1이고 L이 2니까 2초 나오네요. 그러니까 시정수의 의미는 정상값의 63.2%니까 정상전류 구해요. 정상전류. 즉 L이 없다라는 가정에서 전류를 구하면 R분의 전압 V니까 1분의 10 하면 10A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 이 시정수의 의미가 정상값의 63.2%니까 10A에 0.632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6.32. 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여러분들 과도전류식 암기하고 있다면 과도전류는 제가 필수적으로 암기해드렸죠. R분의 전압 V에 1 마이너스 익스프레션 마이너스 R분의 L분의 RT인데 여기다가 다 대입시키고 T에다가 2 대입시키면 정확히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개념만 아시면 이렇게 풀어서 0.632배 해도 되고요. 조금 정통적으로 풀자면 과도전류 기억했다가 R 직류전압, LR 시간 T 2초 모두 대입시켜서 풀어도 답은 나온다는 거. 자, 정답은 6.3. 자, 4번이 되겠죠. 자, 66번 볼게요. 자, 66번은 다음과 같은 회로에 정장 회로가 되기 위한 R의 값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 R이 두 개가 접속이 되어 있고요. L과 C가 되어 있는데 정장 회로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L과 C가 연결된 이 회로에 R을 접속을 해서 이들의 합성저항이 양당 합성저항이 R이 나오게 합성 임피던스가 R이 나오게 하는 회로를 정저항 회로예요. 순수할 정제, 저항으로만 구성이 됐다 이런 데서 정저항 회로라고 하고 이때 이 R의 값을 뭐라 하냐면 공칭 임피던스라고도 하죠. 그럼 이 R이 얼마냐? 바로 루트 C분의 L과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세요. R은 루트 C분의 L. 자, 그대로 대입시키면 돼요. R은 루트 C가 얼마? C가 0.1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L은 3mmL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계산하면 자 200옴으로 나오나요? 응? 66번에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 200옴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67번. 자, 67번은 라플라스 변환에서 최종값 정리인데 최종값은 이 시간 함수가 자, t가 무한대일 때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값이에요. 뭐 t는 무한대지만 s는 뭐가 된다? s 함수는 0으로 가는 함수가 바로 최종값이죠. 그래서 이렇게씩 주어지면 양변에 s 하나씩 곱해야 반드시 s 하나 곱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s가 0으로 갈 때니까 얘를 곱한 다음에 s 자리에 0을 대입시키면 돼요. 응? 자, 그러면 s를 곱했을 때 s 하나 약분되잖아요. 약분되죠? 나머지 여기다가 0 대입시키면 이거 0, 2s도 0, 3s도 0. 결국은 상수항만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얼마? 6분의 2가 되니까 바로 3분의 1로 답이 나오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8번 보겠습니다. 자, 3상도 안 빠지고 나오는 문제예요. 항상 출제가 되죠. 자, 3상 유도전동기의 출력이 10마력이고 성간전압 200V, 효율이 90% 역률 85%일 때 전동기에 유입되는 선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그랬어요. 자, 문제 보시면 자, 지금 출력 주어졌고요. 성간전압, 효율, 역률 주어지고 선전류를 구하래요. 그럼 이건 3상 기본 유효전력 P에다 대입시키면 되고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에 여기에 효율이 있으면 효율 곱해서 연산하면 돼요.
그럼 선전류 얘니까 i로 정리하면 i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의 효율 2타분의 자, 전력 P가 되겠죠? 자, 대입시키면요. 루트 3 곱하기 V가 200V. 자, 역률이 0.85. 효율 90% 0.9분의. 자, 그리고 전력은 마력 단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와트로 환산하셔야 돼요. 자, 1마력이 몇 와트예요?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질 때도 있고, 이런 문제와 같이 안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10마력이니까 10 곱하기 746 해서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자, 계산기 눌러보면 28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69번 문제 보겠습니다. 69번은 그림과 같은 고역 옆하기에서 공칭 임피던스 K와 차단 주파수 FC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최근 들어서 CBT로 바뀌면서 옆하기에 관련된 문제가 조금씩 출제가 돼요. 사실 고대 문제에는 옆하기에 관련된 문제 굉장히 많아요. 근데 회로에서 이 부분이 어렵고 잘 안 나오니까 아예 이론에서는 빼버렸거든요. 근데 기존에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자, 옆하기라 하면 필터인데요. 고역은 무슨 뜻이냐? 자, 고주파 영역을 통과시킨다. 그래서 고역이라고 해요. L이 출력에 들어가면 얘는 XL이 오메가 L이고 주파수에 비례하면서 값이 통과가 되니까 높을수록 잘 통과가 되죠. 이걸 고역이라고 하고 만약 C가 출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C가 출력에 들어간 임피던스가 오메가 C분의 1이고 이 값이 2파이 FC 분의 1이란 말이에요. 주파수가 높을수록 잘 통과가 안 되죠. 그럼 C가 출력에 들어가면 이걸 뭐라 하냐면 저역 주파수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2단 자망이 이 필터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2단 자망에 공칭 임피던스를 구해서 여기다가 가해주면 필터가 설계가 되는데 이 공칭 임피던스가 바로 얼마냐면 루트 C분의 L과 같아요. 알겠죠? 정저항 L의 공칭 임피던스 그거와 똑같은 값이에요. 자, 대입시키면 루트 C가 얼마? 자, 0.01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L은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요거 계산하면 500옴으로 나와요. 이렇게 공칭값이 구해졌어요. 그죠? 사실은 답은 하나인데요. 자, 실제 보기가 여기에 500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계산해 보셔야 돼요. 자, 이 차단 주파수는 뭐냐면 얘가 직렬 공진이 발생을 하면 주파수가 통과가 될 때 어떻게 통과가 되냐면 주파수를 점점 변화시켰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전류가 통과가 돼요. 이렇게 통과가 되는데 이 전류가 최대가 되는 이 시점이 바로 뭐냐면 이 시점이 바로 공진이란 말이에요. 공진. 자, 그럼 공진 주파수가 얼마예요? 2파이 루트 LC분의 1이죠. 그러면 이 필터는요. 정확히 얘가 시료값이 되는 이 구간을 통과를 시켜요. 이 구간을.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얼마냐면 요거의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F를 구해보면 차단 주파수가 원래 공진 주파수가 2파이 루트 LC분의 1이잖아요. 정확히 요거의 반이 된단 말이에요. 반.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4파이 루트 LC분의 1 이렇게 대입시켜서 풀어내면 돼요. 일부 다른 풀이들 보면 유튜브 보시면 아마 4파이 KC분의 1로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나와요. 요거하고 똑같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공진값의 반이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이게 아마 계산하기 더 쉬울 거예요. 대입을 시키면 4파이 곱하기 루트 L이 얼마예요? L이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C는 0.01 10의 마이너스 6승 요건 계산기 눌러서 환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15.9 kHz가 계산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어려운 문제였죠? 70번 볼게요. 자, 70번도 요새 이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요. 자, 구음과 3음의 저항을 각각 3개를 그림과 같이 연결해서 A, B 사이의 합성 저항을 구하라 그랬어요. 이 문제 보시면, 그림 보시면, 자,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얘는 Y 모양이죠. 그죠? 이렇게 펴봐요. 이렇게 얘를
이렇게 갖다 놓고 얘는 이렇게 갖다 놓고 그럼 Y자 모양이잖아. 그죠? Y자 모양. 그리고 이게 3이 1이 온 거예요. 여기 3이 1이 간 거고. 그리고 구음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구음은 여기 사이사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결론은 이 그림을 조금만 변형을 하면, 그러니까 틀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형을 하면 이런 모양으로 형성이 돼요. 이해 갔어요? 안에 Y자 3음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구음이 이렇게 3개가 연결된 델타하고 Y가 합성이 된 회로란 말이에요. 이때 합성자항을 구할 때는 하나는 델타고 하나는 Y니까 얘를 하나로 통일해요. Y가 됐든 델타가 됐든. 그러면 여기 있는 구음을 Y로 변형해 볼까요? 자, 똑같은 대칭이니까 아래 Y로 변형하면 델타의 얼마? 3분의 1이에요. 이 값이 9옴이니까 결국은 3옴이 나오죠. 이 3옴이 Y로 바뀌면 등가이러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이 3옴이 얘하고 다 이렇게 병렬로 된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 됐죠? 중성점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럼 보세요. 원래 회로에서 보면 A, B 사이는 얘 둘 사이에요. 얘 둘 사이죠. 얘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요렇게 합성조항 구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합성조항 구하면 요거는 1.5옴 똑같은 값 3개, 아니 3옴이 병렬이니까 1.5옴 얘도 1.5옴 그리고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 두 개 합하면 몇 옴이에요? 3옴이에요. 그죠?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하고자 한다면 자, 이 문제가 사실 계산하기 편하게 일부러 딱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3옴이 바로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알겠죠? 그냥 3옴을 답으로 쓰세요. 접근하기 어렵다면.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71번 볼게요. 자, 71번은 그림과 같은 회로에 20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래요. 20옴.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어디에 적용시켜야 될지 잘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전원이 두 개야. 전압원이 있고 전류원이 있어요. 여기 흐르는 전류를 구하래요. 무조건 중첩의 정리. 이런 경우. 그래서 첫 번째, 자, 여기서 전압원 단락시키면 전압원 단락. 자, 어떻게 될까요? 전류원 개방부터 해볼까요? 첫 번째 순서대로 할게요. 자, 전류원을 개방시키면 개방이라면 말 그대로 오픈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열어두면 회로가 20V 5옴, 20옴의 직렬 구성이죠. 그러니까 전류 I1 얼마 가를까요? 여기는 전류를 I1이라 한다면 I1은 5 플러스 20분의 전압 20V 25분의 20이니까 0.8 암페어가 되겠죠. 전류원 개방했을 때. 자, 하나 끝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압원이 있잖아요. 전압원은 처음으로 다시 복귀한 다음에 전압원은 단락시켜요. 자, 단락시켰을 때 흐르는 전류. 자, 여기다 그대로 적용할게요. 자, 단락은 그대로 직결. 제거하고, 얘를 제거하고 직결. 그리고 얘가 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회로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얘 전원 기준이니까 전원 기준으로 해석을 하세요.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를 I2로 한다면 I2는 5옴과 20옴의 병렬 반비례 분배. 그래서 전류 I2로 한다면 I2 얼마? I2는 5 플러스 20분의 반대쪽 저항 5옴에다가 전체 전류 7A. 이렇게 계산하면 25분의 35가 되고요. 1.4A가 될 거예요. 자, 중첩 원리는 말 그대로 서로 전원을 중첩시켜서 계산하는 거고 두 개를 합하면 0.8, 1.4 더하니까 2.2A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2번 볼게요. 자, 72번은 그림과 같은 회로의 출력전압 E0T의 위상은 입력전압 EIT의 위상보다 어떻게 되는가 그랬는데 그림 보시면 자, 지금 출력 측은 R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입력 측은 L과 R 직렬이에요. 맞죠? 그러면 입력전압은 위상이 어떻게 되냐?
RL 직렬 회로니까 지상일 거 아니에요. 전류 기준으로. 지상이죠? 그죠? 이 지상의 의미는 흐르는 전류 I가 자, 입력 전압 이 I보다 위상이 뒤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출력 전압 이제로를 한번 볼게요. 이제로는 R로만 구성이 돼 있잖아요. R로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바로 동상이죠. 동상이라 하면 I가 이제로보다 이제로와 위상이 같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보세요. 자, 문제에서 자, 이제로의 위상은 이i보다 어떻게 되는가 그랬어요. 자, 지금 i하고 이제로는 위상이 동상이고 여기서는 i가 이i보다 위상이 뒤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 위상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 i하고 이제로하고 위상이 같으니까 이제로가 이i보다 위상이 뒤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뒤진다니까 정답은 몇 번으로 할 수 있어요? 2번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상당히 혼동이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석대로 해석을 한다면 아마 저는 계속 했으니까 안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헷갈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실제로는 C가 많이 나와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C를 기준으로 C가 입력에 들어가 있으면, 입력 측에 들어가 있으면 진상 회로가 되면서 미분 회로로 해석이 되고, 알겠죠? 그 다음에 C가 출력에 들어가면 얘는 지상 회로가 되고, 자, 적분 회로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한자씩 껴서 입, 진, 미, 출, 지, 적. 요렇게 기억하세요. 예전에 저는 이렇게 학습을 했거든요. 그러면 C가 이렇다면 L은 그 반대로. 알겠죠? 대부분 문제는 C로 나오거든요. 진상과 지상을 정리해 주는 게 바로 C이기 때문에 C로 많이 나오는데 만약 L로 나오면 L은 반대로. 자, C가 출력에 들어가 있으면 L은 입력에 들어가 있을 때 얘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요. 알겠죠? 그리고 C가 입력에 들어가 있다면 L은 어디에? 출력에 들어가 있을 때 이 상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L과 C는 항상 정반대로 나타나니까 얘를 정확히 기억했다가 L이 입력이면 C가 출력이네. 그래서 지상이니까 뒤진다라고 답을 찾으시면 돼요. 2번이 되겠죠. 자, 73번 볼까요? 자, 73번은 그린 가든 회로에서 공진시 합성 어드미턴스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공진시 합성 어드미턴스를 물어봤는데 이 회로는요, 여러분 공진 조건을 먼저 찾아야 돼요. 지금 회로를 보면 RL 직렬에 C가 다시 병렬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병렬이에요. 그죠? 병렬이기 때문에 어드미턴스를 구해서 어드미턴스의 허수부를 0으로 놔서 공진 조건을 찾아주면 돼요. 그럼 어드미턴스는 잘 보세요. 얘는 RL 직렬 회로니까 임피던스 R 플러스 J 오메가 L분의 1이 바로 어드미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임피던스가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인데 이 마이너스 J를 분모로 집어넣으면 J 오메가 C분의 1로 해도 되잖아요. 임피던스가. 어드미턴스니까 플러스 J 오메가 C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럼 얘 보세요. 이거는 계산기를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유리화시키는 거예요. 허수가 있잖아요. 실수화시키는 거야. 그러면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 공액복소근을 곱해서 실수는 R이 되고 허수는 J 오메가 L이에요. 요거 하고 J 오메가 C 이렇게 합해서 쓸 수가 있고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분리해 볼게요. 그럼 실수가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분의 R이 되고 허수는 얘가 플러스니까 앞으로 J를 묶어내 볼까요? J 오메가 묶어내면 C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분의 R 오메가 L 오메가 앞으로 묶어냈죠. L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그럼 이 부분이 0일 때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요. 결국은 자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지금 칸이 좀 좁아서 C는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분의 L이 되니까 이걸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럼 C분의 L이 되죠? 이해 갔어요? 자리 바꿔 쓴 거예요. 그러면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이 바로 C분의 L과 같고 얘가 0이 되니까 어드미턴스는 뭐만 남아요? 어드미턴스는 얘만 남아요.
맞죠? 여기다가 R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의 제곱을 C분의 L을 그대로 대입시켜. 대입시키면 어드미턴스가 어떻게 나올까요? C분의 L분의 R이 되고 R분의 L분의 CR이 되겠죠. 그죠? L분의 CR.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죠? 그냥 답만 기억하셔요. 알겠죠? 이거 유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어드미턴스 Y는 L분의 CR 4번입니다. 자, 74번 볼까요? 자, 74번 문제는 그림 같은 의리에서 인과전압에 의한 전류 IT는 얼마인가? 여기서 초기 조건은 모두 0이다 그랬어요. 그림 보시면 잘 보세요. C만 A로죠. 그죠? C만 A로고 자, 전류 I를 구하래요. 그러면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보면 얘가 자, 전압은 C분의 Q죠. 이때 Q가 바로 인테그랄 IT의 DT예요. 여러분 1장에서 학습한 거죠. 전하량은 전류를 적분한 값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전류를 물어봤으니까 자 VT항으로 C분의 1C를 좌변으로 이항시켜요. 그러면 자 C 곱하기 VT가 되고 우변항은 인테그랄 IT의 DT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적분을 없애야 돼. 그럼 적분을 없애려면 양변을 뭘 취하면 돼요? 양변을 미분을 한 번씩 이렇게 취하면 돼요. 알겠죠? 자, 우측항도 이렇게 미분을 취하면 미분하고 적분하고 상쇄가 되고 결국은 얘만 남아요. 그럼 우측항은 전류 I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좌측항은 자, C를 앞으로 빼고요. 상수니까 DT분의 D에 VT 요렇게 식을 쓸 수가 있죠. 그죠? 자, 전류가 적분식이라면 전압은 미분식으로 표현이 되고 자, 맞는 답은 바로 몇 번일까요? C의 DT분의 DV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74번은 3번입니다. 자, 75번 볼게요. 자, 75번은 그림과 같이 A와 B가 서로 역회로 관계다 그랬어요. 자, 역회로 관계, 여기서도 이런 역회로가 바로 필터 설계 기본이 되는데 두 개의 회로가 LC 병렬, LC 직렬이에요. 그리고 얘가 L1이고 얘가 C2라 합시다. 이렇게 첨자를 바꿨어요. 그리고 얘는 L2고요. 얘는 C1이라 한 다음에 역회로 관계는 뭐냐면 공칭 임피던스가 루트 C1분의 L은 루트 C2분의 L2와 같다라는 게 바로 역회로 관계예요. 그럼 보세요. 제곱하면 어차피 루트 벗고 없어지면서 결국 R제곱이 무엇과 같다? 루트 C1분의 L은 루트 없어지죠. 제곱하니까 C1분의 L은 C2분의 L2와 같다. 이제 대입시키면 돼요. 자, C1이 얼마? C1이 2죠? L1이 4죠? 그죠? 이거 바꿔 쓰는 거예요, LC를. 그 다음에 여기서 C2는 얼마? 2죠? 여기 있는 C2. 그 다음에 L이 얼마가 돼야 돼? 얘가 똑같이 2니까 얘도 4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문제 나오면 여기 있는 비율로 따지면 돼. 얘가 2면 얘도 4가 나와야 돼. 아시겠죠? 이렇게 간단히 푸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76번입니다. 자, 76번은 자, 전압 VT가 100의 사인의 오메가 T, 그 다음에 50루트의 사인의 3오메가 플러스 30도이고 전류 IT가 40의 사인의 40루트의 사인의 3의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 그 다음에 20루트의 사인의 3의 오메가 T 플러스 30도일 때 이 비정연파의 평균 전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그랬어요. 자, 이 문제 보시면 전류, 전압 모두 비정연파죠. 고주파죠. 그리고 기본파가 있고 상고주파가 있어요. 전류는 상고주파가 있고 옵니다. 5로 고쳐주세요. 5고주파가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이제 평균 전력을 구하라는데 평균 전력은 절대로 같은 성분이 아니면 전력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압을 보면 기본파가 있고 상고주파가 있고 자 전류는 상고주파, 5고주파인데 결국은 얘들은 전력으로 형성되는 값이 없겠죠. 상고주파만 이렇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력 P 구해볼까요? 자, 기본식에 대입시키면 돼. VI 코사인 세타, 이 세타는
V와 I의 위상차. 얘들은 시료값. 자, 전압의 시료값 50, 전류의 시료값 40. 여기에다가 둘 사이 위상차는 30에서 마이너스 30도를 빼면 60도죠. 그래서 얼마? 코사인 60도. 계산하면 아마 1000W가 나올 건데요. 문제에서 킬로와트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1kW가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77번 볼까요? 자, 77번 문제는 그림에서 T의 행렬은 어떻게 되는가? 이때, 자, T는, 자, V1, I1은 T 곱하기 V2, I2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입력 전압과 입력 전류를 이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 합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사단자 정수 ABCD죠. 그죠? ABCD고, 자, 지금 L하고 C하고 L은 직렬, C는 병렬이에요. 얘들은 행렬로 구할 수가 있죠. 이렇게 단일 소자로 두 개의 소자를 이렇게 분리시키면 L의 임피던스에 의한 사단자 정수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ABCD가 AD1, B는 직렬 임피던스 JωL, C는 제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단일 소자, 사단자 정수. 여기에다가 C가 병렬로 들어가 있어요. C가 병렬로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단일 소자 AD는 1이고 B는 제로. C는 어드미턴스니까 요거의 어드미턴스. 임피던스가 JωC분의 1이잖아요. 요거 역수치하니까 바로 JωC가 이렇게 곱해지겠죠. 자, 요거 찾으면 돼요. 그죠? 자, 가장 적당한 게 몇 번일까요? 1번인가요? 그죠? 자,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사단자 정수 개념만 아시면 바로 찾을 수 있어. 어려운 계산이 아니니까. 78번 보겠습니다. 자, 78번은 자기 인덕턴스가 100mL인 회로에 자, 전압 VT가 200N의 사인에 377T 플러스 6분의 파이 라디안이라면 이 회로의 유도성 리액턴스는 몇 옴인가 했어요. 자, 유도성 리액턴스 기본 식 아시죠? L의 임피던스를 바로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해요. 얘는 계산식이 XL은 오메가 L 2파이 FL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순식값으로 표현된 이 전압에서 요게 바로 오메가라는 거. 요 개념만 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알겠죠? 여기다가 바로 377 대입시키면 돼요. 오메가가 377이고 L은 얼마? 100mL이니까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연산하면 바로 37.7옴으로 환산이 되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9번. 자, 79번은 저항이 R이 5000옴, C가 20마이크로페럿인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 일정 전압 100V를 가하고 T는 0에서 스위치를 넣었을 때 자, 콘덴서 단자 V볼트를 구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이건 과도현상, 과도현상 자주 나온다 했죠. RC 직렬 회로 기본 회로예요. 자, 기본 회로에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라는데 얘는 먼저 전류를 구해서 여기 걸리는 전압을 구해보면 자, 이 전압을 VCT라고 하겠습니다. 이 값은 자, 기전력 2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식만 하시면 금방 기본형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전압이니까 당연히 전압이 곱해져야 돼요. 알겠죠? 2에다가, 그러니까 직류전압 2에다가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 자, 2가 100V죠? 그래서 100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이 얼마? R이 5000 곱하기 C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T. 요거 정리하면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요건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분자로 올리면 마이너스 10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기본형을 보면 1, 2, 3, 4 보기에서 자,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전압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기본형 1, 4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지수함수 있잖아요. 얘는 절대로 플러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전기 회로 구조상 절대로 플러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얘가 플러스 나오면 정상값에 도달 못 하거든요. 무조건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런 기본형만 알아도 답은 그냥 정해져 있죠. 답정너죠. 그죠? 바로 답 찾으세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0번은 8옴과 6옴의 용량 리액턴스 직렬회로가 있어요. 저항과 용량 리액턴스 직렬회로. 여기 전압 2가 28+J4V. 요걸 인가했다면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그랬는데, 자, 보기를 보시면 모두 벡터로 물어봤잖아요. 복소수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전류를 구할 때 전류 I는 임피던스 Z분의 전압 V인데, 자, 그대로 복소수를 적용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때 임피던스는 자, 8과 6의 RC 직렬 회로라면 8 마이너스 J의 6이죠. 주의하세요. 마이너스 J6. 그 다음에 전압 V는 28 마이너스 J4. 계산기 그대로 누르면 돼요. 단 이제 계산기를 누를 때는 자, 여기 있는 허수가 6i. 반드시 허수를 뒤로 빼서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 거겠죠? 콤플렉스 버전으로 바꿔놔서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 전류가 얼마로 나오냐면 2.48 플러스 J의 1.36A로 계산이 되네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회로 23년 산업기사 3회차 문제, 보고문제 풀이를 해드렸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